안녕하세요. 인볼든 에디터 써니입니다. 오늘은 시계 무브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밸런스 스프링이니 컬럼 휠이니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입문자를 위해 시계 무브먼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브먼트란 시계 내부에서 시계가 작동을 하게 해주는 원동력인데요. 무브먼트는 크게 오토매틱, 매뉴얼, 그리고 쿼츠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기계식, 쿼츠, 하이브리드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시계가 기계식과 쿼츠다 보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고요. 하이브리드는 그 비중이 그닥 크지가 않아서 쿼츠랑 묶어서 분류했습니다. 우선 기계식부터 살펴볼게요. 자동 시계라는 말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오토매틱, 자동, 셀프 와인딩 다 같은 말이고요. 매뉴얼, 수동, 핸드와운드, 핸드와인딩 역시 다 같은 말입니다. 오토매틱 시계는 오늘날 가장 인기가 많은 무브먼트의 종류인데요. 착용했을 때 손목의 움직임에 의해 로터가 돌면서 저절로 태엽을 감아주는 형태입니다. 이 편리성은 개인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활동적인 사람이 매일 찬다면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멈출 일이 없겠지만 반면 학생이나 사무직처럼 그닥 활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로터가 도는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매일 차고 있어도 멈출 수가 있어요. 매뉴얼은 가장 오래된 무브먼트의 종류고요. 사용자가 직접 시계 태엽을 감아주는 형태인데요. 매일 혹은 며칠마다 차기 전에 크라운을 직접 감아줘야 하는데 이걸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 유기적인 인터랙션을 더 친밀하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 무브먼트의 시계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토매틱처럼 로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두께도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미세한 차이지만 그만큼 무게도 덜 나가고 로터가 도는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간혹 로터가 무거운 시계들은 손목에서 로터가 윙윙 도는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작은 차이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네요. 오토매틱이든 매뉴얼이든 기계식 시계는 파워 리저브가 고갈되면 멈추는데요. 다음번에 찰 때 시간을 다시 맞춰줘야겠죠. 그냥 시, 분, 초 정도가 있는 시계들은 그렇게 귀찮지 않은데 날짜가 있다거나 요일, 월, 연도 혹은 문페이지 등 여러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는 매번 거의 달력을 세팅해야 하는 수고를 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오토매틱의 경우 워치와인더에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기계식 시계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마다 전문적인 손길을 받아 관리를 해줘야 하고요.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잘 유지만 해준다면 평생을 쓰고 대를 물려줄 수 있는 공예품이 바로 기계식 시계입니다. 기계식 중에서도 인하우스냐 범용 무브먼트냐도 큰 상관이 있는데요.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그 브랜드가 직접 개발한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시계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이엔드 시계에는 거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 기계식 무브먼트를 새롭게 개발하는 데에는 엄청난 연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야만 하는 거고요. ETA, 셀리타, 세이코 등 범용 무브먼트는 평범하고 저렴하지만 실용적이고 검증된 무브먼트고 그만큼 수리에 드는 비용도 희귀한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비해 적게 들겠죠. 고장이 나더라도 ETA 수리 등 웬만한 수리점에서 다 가능하지만 하이엔드 시계라면 수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선택권이 많지 않고 본사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시계회사는 스위스에 있으니까 보내는 비용과 서비스 비용 따지면 웬만한 중저가 시계 가격이 나오기도 하는데 고급 시계 모으던 사람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현타가 온다고들 하죠. 어디까지가 인하우스냐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무브먼트 제조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인하우스가 되거든요. 또 가끔 범용 무브먼트나 타사 무브먼트에서 시작은 해도 수정을 많이 거쳐서 그 브랜드만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범용 무브먼트를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핸드 피니싱이 들어간다든지 따로 크로노미터 레귤레이션을 거친다든지 하면 자연스레 단가가 올라가겠죠. 쿼츠 시계는 전력 공급을 받은 쿼츠 발진기의 고주파 진동으로 인해 작동하는 시계인데요. 간단하게 건전지의 힘으로 가는 시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종류는 아날로그 쿼츠나 전자시계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내부의 배터리나 내부 메커니즘에 국한되지 않는 시티즌 에코 드라이브처럼 태양광 충전식도 있고요. 원자시계로부터 GPS 송신을 받는 라디오 컨트롤 시계도 있어요. 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기계식과 쿼츠를 조합한 형태의 무브먼트도 있는데요. 이건 제대로 들어가려면 기술적인 설명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고들지는 않을 건데요. 예를 들면 메카 쿼츠 크로노그래프, 세이코의 키네틱 드라이브나 스프링 드라이브, 또 리센스의 E-크라운 기술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쿼츠에 해당되지 않고요.
쿼츠 시계는 안에 쿼츠 발진기가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워치는 디지털 기기라서 프로세서가 있죠. 방금 말한 디지털은 앞서 말한 디지털 쿼츠 시계 그것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원래 디지털이라는 단어는 0부터 9까지의 아라빅 숫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 시계라도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기기의 디지털은 바이너리 시그널을 받아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디지털 시계라고 하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쿼츠 전자시계를 말하고, 디지털 기술로 작동하는 스마트워치는 디지털 시계라고 무시하지 않죠. 사실 스마트워치를 시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요. 전통적인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형태이긴 하지만 타임키핑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사실은 시계 모양을 한 컴퓨터에 가깝잖아요. 저희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도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지만 따로 시계라고 하지 않듯이 제가 오늘 드리는 설명에서는 스마트워치는 따로 시계라고 분류를 하지 않겠습니다. 쿼츠도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우선 타임키핑 측면에서 기계식보다 정확하고 튼튼하고 더 가볍고 얇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매일 안 차도 멈출 일도 없고요. 몇 년마다 배터리를 갈아줘야 하긴 하지만 서비스 비용도 그만큼 저렴하죠. 단점이라면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정교한 무브먼트를 감탄하며 바라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고급 시계는 쿼츠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 물론 최고급 쿼츠 기술이 들어가고 마감이 매우 뛰어난 그랜드 세이코 같은 시계들도 있어서 쿼츠라고 무조건 싸구려 시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기계식이 무조건 쿼츠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기계식이라고 무조건 쿼츠보다 비싼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오늘날의 기계식 시계는 기본적으로 실용성보다 장인 정신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성이 깃든 물건이다 보니 본질적인 가치가 더 높을 뿐인데요. 기계식도 기계식 시계 나름이라 기계식이 무조건 쿼츠보다 월등하다는 인식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계의 무브먼트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시계 영상에서 뵙겠습니다.